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 뭔데요? 선착순도 지금 내 맘이다. 전화 안 와요? 기자분들한테? 안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새 좀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죠. 테라폼레스의 대표인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고, 과연 이것을 한국 혹은 미국 중에 어느 나라가 신병 인도를 하느냐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또 더불어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런 국제법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다. 근데 지금 일단은 몬테네그로에 있고 미국에서도 자신들에게 이제 인도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도형 대표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고 왜 인도를 해달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쪽입니다. 네, 그래서 뭐 증권, 통신망을 이용했다, 뭐 상품, 뭐 이런 시세 조종,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기소를 했다. 근데 지금 이 권 대표가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니까 네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 뭔데요? 미국과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요. 오. 이게 지금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있나요? 우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몬테네그로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12년 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라는 조약이 있어요. 유럽의 40몇 개 국가하고 한 번에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으로는 못 도망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 죄 짓고 유럽 가면 잡혀온다? 그래서 이제 다자조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서로 간에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몬테네그로는 없다. 그럼 권 대표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몬테네그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과 EU는 있어요. 근데 몬테네그로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인이 미국으로는 송환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왜 몬테네그로냐라고 했을 때 몬테네그로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어요. 옆에 세르비아에 있을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권 대표 입장에서는 몬테네그로가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열심히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연구했을 테니까요. 연구했겠죠. 미국하고는 일단은 범죄 인도 조약인 몬테네그로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도 뭐 건네줄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청구는 조약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청구를 받은 국가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마침 한국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과연 범죄인 인도 청구가 서로 경합하는 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몬테네그로와 우리는 조약이 있다. 그럼 몬테네그로는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미국은 이러이러하니 몬테네그로 당국의 재량, 관용을 바랍니다.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 이거를 많이 안 다루더라고요. 경합되었다. 이 얘기만 하지. 전화 안 와요? 기자분들한테? 안 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여기 적어줄까 전화번호 여기 적어. 사실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미국이 하루 먼저 하루인지 뭐 하여튼 먼저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몬테네그로 발 기사에서 나왔었죠. 근데 하루 먼저 했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몬테네그로가 그 선착순으로 지금 뭐 인도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한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은 내 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몬테네그로 맘이군요. 2개 이상 국가에서 동일 범죄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동시에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를 받은 국가는 모든 정황, 특히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청구 일자, 국적, 다른 국가 인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모든 정황이죠.
그러면 내 맘대로.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의 절대적인 재량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래도 같은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고, 미국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조금 다르죠. 많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고서 아는 거는 아 인터폴에 뭐, 예. 뭐 수배를 해갖고 뭐 적색 수배 이런 거 네, 나오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오해가 많아요. 적색 수배는 정보 공유입니다. 그냥 체포 영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가 국적, 뭐 나이,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갖다가 국가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를 했어요. 네. 근데 도주한 나라에서 안 잡으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아 진짜예요? 예,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색 수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수배가 뭐 주황색 수배 뭐 이런 거 있나요? 있습니다. 아 진짜? 검정, 블랙 노티스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더 세 보이는데요? 그쵸? 네. 예. 근데 블랙 노티스는요, 네. 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인터폴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실종 신고도 됩니다. 옐로우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여행 중 연락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인터폴은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적색 수배란 단어도 좀 우리가 과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전 세계의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적색 수배 명단은요, 인터넷에 가서 보면 보입니다. 아 진짜요? 예, 인터폴 들어가셔서요. 네. 레드 노티스죠. 클릭하면은 지금 나와요? 몇천 명 나옵니다. 지금. 아 진짜? 예, 그리고 국적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서 봐야겠다. 예. 누가 있는지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권도영 대표는 적색 수배가 내려져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권도영 대표가 잡힌 이유는 그 위조 여권을 행사하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거죠. 예, 그 적색 수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 그러니까 있다. 몬테네그로는 지금 뭐냐면은 이 문서 위조에 대한 죄를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몬테네그로에서. 아 그래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미국으로 보낼까, 한국으로 보낼까. 그럼 언제 결정해요? 그럼 형을 다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몬테네그로는 지금 시간이 많아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요, 그냥 일단은 접수? 예, 금방이라도 결정 날 줄 알았거든요. 한참 남았네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보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는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그 형도 살아야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네네. 한 1, 2년 뒤에 갑자기 조회수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 달아야 돼요. 범죄인 인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주목할 사건이 우리하고 했을 때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옛날이죠. 1997년에 그 이태원 그 살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햄버거 가게. 네네네네. 예,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갔던 사람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송환되는데 무려 이제 2015년에 이제 옵니다. 1997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1997년은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그것을 갖다가 청구한 건 2009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이 잡힌 게 또 한 2012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복하고 하다 보니까 2015년에 와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때 그 패터슨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송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실효적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안 해준 대표적인 게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손정우 사건. 미국에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보냈죠. 되게 욕먹었어요, 한국에서.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형량이 더 높을 그러니까요.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예요. 미국과 한국의 기본적인 생각이 땅에 있냐 사람에 있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속인주의라고 네네네. 그러는데, 이 사람 내 나라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보내. 미국은 이거예요. 네가 범죄를 저지른 거 한국이면 가. 자, 미국 생각하면 특이한 것이 있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어서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 네, 갖잖아요. 그쵸. 어디서 일어난 장소가 중요한 게 미국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도 댓글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보내라. 화이트 칼라 범죄가 미국이 그래도 한국보다 형량이 높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 형량이 높나요? 형량이 높죠. 우리는요 형량이 좀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 판사의 재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판사는 뭐 한 20년 주고 싶어도 예. 이 법에 뭐 최대 한 12년.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하나 뭘 고려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원마다 형량이 크게 차이 나면 이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누가 어떤 판사가 해도 비슷하게 나오게. 아,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주마다. 뭐 주마다도 있고 미국은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큰 거죠. 하긴 연방대법원 판사도 물론 예. 이제 저지라고도 얘기를 예. 하지만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의야, 정의 막.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약간 행정에 가까울 수가 있죠. 같은 범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 얘기를 아,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예. 얘기를 하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전쟁 범죄 예.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예. 먼저 사실 제가 짚고 예. 가고 싶은 거는 이 국제재판소가 몇 개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헷갈려요. 예, 근데 헷갈리죠. ICC도 있고 ICJ도 있고 예. 어떻게 다른 거예요? ICJ는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ICJ는 사실 국가와 국가가 소송할 때 가는 곳이죠. 모든 국제법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영토 문제도 다룰 수가 있고요. 뭐 해양 문제도 다룰 수가 있고요. 각종 뭐 조약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우야디오 이제 센카쿠 같은 경우에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지만은 뭐 양국이 만약에 합의를 하면은 갈 수 있죠. 중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근데 안 가는 거죠. ICJ가 사실 지금 한 75년 이상 됐습니다. 한 77년 정도 얘기 됐는데 77년 동안 다룬 사건이 200개가 안 돼요. 1년에 한 3개 정도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는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와서 다룰 정도면요. 이거는 뭐 책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논문에도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의 외교부는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주시를 하죠. 아, 이게 판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판례니까요. 그런데 이제 ICC는 국제형사재판소죠. 근데 이제 ICC는 특이한 것이 개인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푸틴, 예, 그럼 개인이죠. 이 개인에 대해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뭐 전쟁 범죄, 뭐 아니면은 제노사이드 이런 것들로 실제 형이 나옵니다. 형이 나오면은 ICC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헤이그. 예, 그렇죠. 그럼 뭐 네덜란드 교도소라든가 수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밀로셰비치는 특별재판소였어요. 965 전범재판소라고 해가지고 965 전범재판소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았죠. 그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원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하고 네. 도쿄에 네. 국제 전범재판소가 있었죠. 이게 이제 기원입니다. 원래 국제법은 개인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진 사람은 형법이 아니라 국제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제노사이드,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국제형사재판소에 살인 한 건으로 거기 간다? 네, 불가능하다 보면 되겠죠. 네.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아니 뭐 그 뉴스를 듣고 네. 그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은 잡혀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ICC하고 관련된 조약이 로마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규정. 예, 1998년에 이제 그 만들었는데요. 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123개국이에요. 꽤 많네요. 많아요. 네. 생각보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23개국에는 푸틴 대통령이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ICC의 당사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이제 영원히 한국에 못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올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가 체포를 해서 네덜란드로 보내야 네덜란드로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왠지 웬만한 그 선진 민주 국가들은 다 거기 당사국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아니고요. 선진 민주 국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아니에요? 예.
미국은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그 우리 주한 미군이 있는 것처럼 네네. 세계 각국의 미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군들이 혹시나 그 지역에서 어떤 분쟁에 연루가 됐는데 미군들이 혹시 기소될까봐 ICC에 적극 반대를 했죠. 아니 뭐 속지주의라며. 아, 그건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속지주의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인들이 아, 군인은 좀 다른 건가요? 우리 군인들을 갖다가 그래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되게 흥미롭네. 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여하튼 123개국엔 못 가요. 미국은 갈 수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요. 백악관 국빈 방문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는 못 오는데 한국에는? 우린 못 오는데.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일부러 눈 감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럼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감수하도 돼요. 근데 그런 국가가 있었어요. 남아공입니다.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이분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는데 ICC에서? 예, 이분이 남아공에 갔어요. 남아공은 당사국이에요. 당사국인데 체포영장 집행을 안 했죠. 오, 왜 안 했어요? 그냥 외교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거 모르고 갔다가 잡힌 사람도 있었어요. 콩고의 부통령했던 벤바란 사람이 있습니다. 벤바? 예, 그 사람도 이런 이제 전쟁 범죄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콩고 하니까 뭐 굉장하네요. 예, 네. 그 벨기에에 아는 분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잡혔죠. 그리고 다시 귀국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바로 ICC도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수단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은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체포영장이 이렇게 내려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요. 언론 플레이 또는 정치적 경고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벤바 부통령은 잡을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비공개로 해놨어요. 공개 비공개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잡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ICC가 그냥 선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언론 앞에서 체포영장 돼 있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벤바 부통령은 잡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벤바가 에이 설마 잡겠어 했다가 잡힌 거죠. 근데 이 벤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게 지난달에 국방부 장관 됐어요. 아 진짜요? 예. 한 달 안 됐어요 아직요. 올해 말인가요? 대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일정 지분을 가진 이 벤바를 국방부 장관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 범죄 혐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법이라는 곳이 이게 구속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구속력은 있죠. 또 국제법 교수라고 구속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푸틴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푸틴 대통령이 여행도 못 가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정말로 영원히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러시아가 그럴 의무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만은 푸틴 다음 대통령이 오히려 푸틴의 정적이 대통령이 됐어요. 나발리. 예, 대통령이 됐어.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오기 힘들 텐데. 그건 모른다는 거죠. 벤바도 부활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은 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푸틴이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갔는데 그 나라가 마침 123개국 중에 하나네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오늘 현재는 사실 그냥 경고성이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공소시효 이런 거 없는 거죠?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부담은 되긴 하겠네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 이 국제법 이야기가 저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 이기범 교수님하고 잘 알던 사이라서 뭐 그렇지만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많죠. 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잘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해양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밤늦은 시간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